확인 좀 해볼게요. 아이고 여기가 나네. 여기가 나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게 문제였고, 첫 번째. 일단 알겠습니다. 봅시다. 첫 번째 게 문제였네요. 여러분 지금 하신 거 보니까 17번 질문이었거든요. 지난번에 했던 거. 자, 17번 질문이었는데 이제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은 일단 이제 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식에 대한 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비교를 하면서 이제 내용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깐만요. 쏘리? 아니구나.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거 잘못 나와 있었구나. 죄송해요. 영양분에 관련된 내용이었네. 쏘리.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이제 한번 여기 아래 있는 내용을 보면서 좀 정리하자면 그 영양분을 이제 우리가 채울 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자연식품에서 이제 영양분을 채우는 게 좋은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보충제를 통해서 이제 영양분을 이제 좀 흡수하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일반적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보충제를 섭취해서 영양분을 이제 채우려고 할 때 부적절한 성분이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분이 완전히 흡수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반적인 내용 간단하게 봤고요. 어용 변화 없고 중복 사용 없고 추가 단어 없고 매번 제가 똑같이 내고 있는 조건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나돌리 버돌소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형을 항상 찾아보라 했는데 because가 이끄는 절이 여기까지겠죠. 콤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supplement may 나왔으니까 여기 동사 일단 하나 확보가 되겠네요. 여기 because 절에 동사 하나 일단 확보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동사를 한번 봅시다. fully absorbed 하고 나왔는데 얘만 갖고는 사실 얘가 그 수동태 자리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건 아직 알 수 없고요. 명확한 동사형을 먼저 보자면 일단 쭉 봤을 때 여기 no 나와 있고 prevent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ontain 나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심지어 얘까지 있겠네요. it 여기 is 있으니까 됐죠?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동사로 쓰일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연결해 줄 수 있는 말이 총 세 개가 필요한 거죠.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일단은 나돌리 버덜소를 통해서 일단 두 개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벗을 기준으로 하나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지금 봤을 때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쓸만한 게 일단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하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사가 지금 4개 있잖아. 지금 제가 체크한 게. 그럼 연결할 말이 3개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일단 하나 나왔죠. 버들수 하나 나왔죠. 그럼 이제 2개가 필요한 건데 여기에서 because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may가 여기 있고 여기 take 있으니까 동사 그 다음에 여기 동사 하나 여기 동사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일단은 여기에 각각 동사가 2개는 일단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2개를 지금 버들소로 이제 연결해주고 있는 거니까 얘네와 얘네를 연결할 연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동사 4개 있으니까 연결할 말 3개 필요하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에서 나와 있는 녀석이 없거든요. 딱히 버들소를 제외하고는 연결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동사로 쓰인 게 아니거나 아니면 생략되어 있거나 이제 둘 중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분석해 놓은 상황에서 이제 직접 우리가 넣어봐야겠죠. 한번 보자면 내용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보충제를 섭취한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충제를 섭취하는 이유는 본인이 이제 그 식품으로서 영양분을 다 채우지 못하니까 라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뒷내용에 지금 좀 어느 정도의 다양성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with only their own diet니까 자기들만의 식단으로는 채울 수가 없으니까 영양분을 채울 수 없으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영양분을 채우는 게 힘들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no라는 동사랑 is라는 동사 나왔는데 여기 사이에 바로 대신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자면 하지만 보충제라는 것 여기서 하지만이라고 나왔으니까 결국 뭐가 나와야 됩니까? 보충제에 대한 단점이 나와야겠죠. 왜냐면 앞에 내용만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충제를 통해서 영양분을 충분히 채우고 있구나 라는 뉘앙스로 보이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뭐였습니까? 보충제의 단점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체내에 완전하게 흡수가 안 된다는 내용.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좀 부적절한 성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2가지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나돌리와 버돌소가 이 2가지로 연결되어 있다. 사실 별거 아닌 거긴 한데요. 나돌리의 버돌소 B를 쓸 때 여러분이 항상 유의할 점은요. 병렬 구조라는 점. 요거를 좀 유념해 주세요. 동사 원형끼리 연결되어 있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prevent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여러분 prevent 목적어 from ing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얘가 ing 하는 것을 막다, 예방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영양분이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막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contain은 언제나 동사로서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바로 나왔다. 이 정도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거는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잘 하셨는데요. 숫자를 0부터 셌을 때의 문제점이 이 글의 주된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주어 자리를 먼저 보자면 0부터 숫자를 세는 것은 can,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안 좋은 말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0부터 세는 거 안 좋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또 힌트 단어를 보자면 cause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동사가 count 동사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0부터 숫자를 세는 것은 셀 수 있다 하면은 좀 어색하겠죠? 그래서 유발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can confusion,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 아이들에게요. 왜 혼란을 유발합니까? 아이들이 뭐뭐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숫자를 0부터 센다면요. 남는 내용을 써주면 되겠죠. 애들이 숫자를 0부터 세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그 물건의 개수보다 하나 덜 세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ount one less. 자, 한 개를 덜 셀 수 있다는 거죠. 뭐보다? 실제 그 사물의 숫자보다. 됐죠? 자, 그 다음 구문 독해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1번에서의 포인트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1번 문장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 the reason why. 여기 관계부사 why가 생략되어 있어서 그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겪는 이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is 뒤에도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절 이하인데 그들이 믿기로는 요 대절 안에 주어가 또 왓절로 나와 있어요. 절의 형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그들이 원할 수도 있는 것이 관련성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랍니다. 뭐랑 관련이 없는가?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과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절만 보면은 여기 주어 동사 주절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절이 한 5개 정도가 나와서 구문 분석하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서 출제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unburdened를 해석을 좀 잘 못한 분들이 몇 분 보였었어요. 여러분 burden이라는 것 자체가 짐을 주다, 부담을 떠안기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burden 드니까 부담을 받게 되는 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건데 on이 붙었으니까 부담을 받지 않게 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담을 덜게 될 수 있다면 뭐로부터? 그들의 걱정과 의무에서 벗어나서 부담을 덜게 된다면 그리고 just for a moment 잠시 동안 consider 생각해 본다면 what appeals to them 그들에게 매력적인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they get the chance 그들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답니다. To sort out what is important to them. 여기도 원래는 이제 주어 동사가 있지만 따로 이제 분석은 안 했습니다. 짧아서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솎아낼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교적 위의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구절이 좀 길게 나와 있어서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20번 할 차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순서 문제에 대한 풀이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좀 먼저 볼게요. 20번이고요. 우리 교재 39쪽 펴시면 되겠습니다. 39쪽. 다 피셨나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현상 문제 설명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현상 또는 현상 문제 해결 이 패턴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었던 거라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 간략하게 복습을 좀 해보자면은 자, 이 현상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소재를 제시하는 도입부에 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거나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말해줬습니까? 일반적으로 주로 현재 시제로 나온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기억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현상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패턴이었습니다. 자, 다만 해결책이 아예 안 나오는 글의 종류도 있다고 했었죠. 그런 경우에는 이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된다라고 얘기했고 만약에 문제점과 해결책이 모두 나와 있다면 이 해결책 자체가 뭐가 된다? 이 글의 묘지가 되고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된다? 요약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패턴이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understanding부터.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건데 how to develop respect for and knowledge of other cultures. 여기까지인데 동명사 주어 나왔으니까 당연히 단수치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뭘 이해하는 거냐? 방법을 이해하는 거래. develop, 뭔가를 발달시키는 건데 존중이래요. 그리고 지식이랍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지식인데 이게 지금 respect 뒤에 for 나왔고요. knowledge 뒤에 of 나왔죠. 그렇죠? 그럼 for 뒤에 명사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for 뒤에 나온 명사가 요거예요. 요거. other cultures.
목적어가 똑같아. 목적어가 겹치기 때문에 두 번 쓴 게 아니라 여기 뒤에다 한 번만 쓴 겁니다. 여기도 other cultures, 여기도 other cultures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것을 발달시키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with re-examining the golden rule이래요. 황금률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된대요. 황금률을 재검토한다. 그럼 황금률이 뭔데?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이어서 보자면 I treat others in the way. 나는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한대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I want to be treated.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이래요. 이게 뭐라고? 이게 골든 룰이래요. 골든 룰. 됐죠? 자, 첫 문장에서 일반적인 견해, 즉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글의 소재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다른 문화, 어떤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황금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글에서 말하는 황금률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을 대접할 때 내가 대접받길 원하는 걸 대접해준다 라는 게 바로 황금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비슷한 건데요. 제가 보통 이제 누구 생일이라고 뭐 예를 들어 기프티콘 보내주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받고 싶어하는 걸 보내줘요. 보통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보내주지 찾다가 치킨 먹고 싶네. 그럼 치킨 보내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상대방을 대접해준다. 이게 바로 뭐다? 황금률이라는 것이다. 근데 이 황금률이 어떻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지식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황금률을 재검토해봐야 된대요. 재검토.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황금률을 토대로 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건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this law, 이러한 법칙은요, make sense, 이치에 맞는데 on some level,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는 말이 된답니다. 자, if we treat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면요, as well as we want to be treated,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만큼이나 잘 다른 사람들을 대접한다면 we will be treated well in return. 우리는 그에 대한 답례로 잘 보답을 받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상대방에게 준다면은 상대방도 일반적으로 좋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중에 그에 대한 답례로 나에게 또 대접을 잘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골든 룰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내용 보자면 이러한 법칙은요, works well이래요. 자, 잘 통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황금률이라는 게 잘 먹힌다. 아직까지는 뭡니까? 황금률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 거야. 이 글에서. in a monocultural setting인데, 자, 여러분, 모노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한 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니네 그 TV 옛날에 조작할 때 모노, 스테레오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냐? 없냐? 없나? TV를 안 보나? 모노라는 말이 들어가면 한 개예요. 하나 알려줄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로그가 무슨 뜻이야? 로그? 혹시 알아요? 로그? 이게 뭔지? 아니 그거 말고 로그가 대화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 근데 모놀로그야. 독백. 혼자 말하는 거. 됐어? 그럼 우리가 대화를 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라는 말이 되면은 뭐가 됩니까? 다이얼로그가 되죠. 그렇죠? 아이고. 다이아가 뭔데요? 더블이야, 더블. 됐어요? 둘이서 얘기한다고. 둘이서 얘기하니까 대화가 되는 거고, 모놀로그, 혼자 얘기하니까 독백이 되는 거고. 됐어? 또 이제 우리가 신경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하나 알려줄게요. 신경 문제나 분위기 문제에서 모노토너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뭔 뜻이에요? 맞아요. 단조로운이라는 뜻이거든요. 단조로운. 왜 단조로울까요? 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톤으로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단조로운. 됐죠? 그래서 모노가 들어가면 하나예요, 하나. 그럼 다시 들어가서 in a monocultural setting이니까 단일 문화 환경에서겠죠. 그러니까 이 황금률이라는 건 단일 문화 환경에서는 잘 먹힌대요. 그리고 그 단일 문화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있답니다. 어디 내에서요? 똑같은 문화적 틀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황금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야기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 황금률이 잘 통한답니다. 어디에서요?
단일 문화에서 단일 문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단일 문화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해주면 그러면은 그 사람도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내가 만약에 너네한테 오늘 수업 제일 열심히 들은 사람한테 내가 황금 올리브 닭다리 이거 그 기프티콘 쏠게 이렇게 말했어. 싫어할 사람 있어요? 없겠죠. 왜? 나도 좋아하는 거니까. 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제 보통은 본인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면 대부분은 좋아한다고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단일 문화에서요. 그러면은 지금 딱 내용이 예상되지 않나요?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단일 문화가 아닌 상황에서 다문화 상황에서는 어떻겠느냐라는 거야. 다문화 상황에서. 그래서 뒤에 딱 나와 있죠. 뭐가 나왔습니까? However 나와 있죠. 그렇죠? However 그러나 multicultural setting 딱 나왔죠. 다문화 환경에서. 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다문화 환경에서 어떨까요? 그곳에서는요, roles, gestures, beliefs, and views. 그러니까 단어, gesture, 신념, 관점 이런 게 may have different meanings.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대요. 자, 근데 그런 환경에서 이 법칙이 has an unintended result를 낳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의도치 않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즉 그것이 can send a message,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어떤 메시지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답니다. My culture is better than yours. 우리 문화가 너네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지금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어떤 이제 외국인이 있어요. 근데 이 외국인한테 내가 이제 친한 친구야. 생일이야. 그래서 내가 좋은 거 보내주고 싶어서 뭐 보낼까 하다가 이제 소고기를 보내줬어. 근데 얘가 힌두교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야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어. 많이 먹어. 막 이러면서 보내줬어. 힌두교 맞나 근데? 그게 힌두교냐? 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가 힌두교인한테 소고기 세트를 이렇게 소고기 세트를 보내준 거야. 한우 세트를. 그러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얘 지금 나 엿먹이는 거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야 이거 한국 문화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소고기 많이 먹으니까 지네 문화 뭐 따라라 뭐 우리 문화는 아예 무시한다 이런 건가? 니네 문화가 더 우월하다 이거냐?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낸 사람 입장, 그 선물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죠. 의도치 않은 결과였어요. 그거는요, 진짜 이 사람한테 기분 좋으라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게 나는 소고기 선물 받고 싶으니까 소고기를 준 거였는데 뜻하지 않게 그런 의도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결국에는 이걸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문화 환경에서는 황금률이라는 게 안 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황금률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한 예상치 못한 결과는 당연히 안 좋은 의미로서의 예상치 못한 결과겠죠. 결국 이건 어떤 문화? 다문화 환경이죠. 다문화 환경. 되나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 이어서 보자면 It can also create a frustrating situation. 그것은 또한 좌절시키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답니다. 어디에서요? 그 상황에서 we believe, 우리가 믿는데 뭘 믿냐면 what we are doing,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여기가 주어예요. 동사 보어거든요. 여기에 대생략된 거야. 그래서 대절의 주어, 대절의 동사 이렇게 가는 거다. 알겠지?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믿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죠. 하지만 what we are doing,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is not being interpreted, 해석되지 않는답니다. 어떤 방식으로? In which it was meant. 그것이 의도된 방식으로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힌두교한테 소고기를 보내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야, 우리 문화가 더 우월해. 따라오 그냥. 네가 따라. 이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는데 또한 어떨 수도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옳다고 믿지만 그것이 의도된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는 그런 좀 좌절스러운 상황을 낳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선물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뭐 진짜 너한테 뭐 이렇게 엿먹으라고 내가 소고기 보냈겠냐? 나는 몰랐잖아 나도. 근데 난 좋은 뜻으로 보낸 거잖아.
나는 내가 한 일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좌절스러운 상황, 좀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is miscommunication, 이러한 의사소통의 오류가 can lead to problems,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문화에 따른 황금률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맞죠? 자, 그러면은 단일 문화에서는 황금률이 잘 통하는데 다문화 환경에서는 황금률이 잘 통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심플하게 말하면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요. 문화적 차이랑 황금률이랑 뭔 상관인데? 황금률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한다. 이게 황금률인데,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게 꼭 저 문화권에 있는 애가 대접받고 싶은 것이랑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팁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지문 해설을 했고요. 문제풀이를 기준으로 좀 볼게요. 문제풀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요 ABC에서 문제풀이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A번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단서는 일단 20이다. 그리고 also고요. 그리고 frustrating situation이에요. 이 세 개가 단서예요.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however, multicultural setting. 요 녀석이 바로 단서가 되겠죠. C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this will. 요 녀석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수준에서는 말이 된다라고도 나왔네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당연히 however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multicultural setting하고 나왔으니까 B의 앞 내용에 뭐가 나와야 돼? 단일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그럼 B 앞에 단일 문화 나와야 되는데 단일 문화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네요. monocultural setting. 보이시죠? 그러면은 일단은 B 앞에 C가 나온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야. A, C, B거나 아니면은 C, D, A거나. 됐어요? 둘 중 하나가 되는데 A가 먼저 나오냐 뒤에 나오냐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also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독해 수업할 때 종종 얘기했었는데 also는 뭐라고 했었죠? 나열의 마지막이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어요. 나열의 마지막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시면 B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다문화 환경에서는 그 골든룰이 잘 안 먹힌다 이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근데 골든룰이 안 먹힌다는 거니까 어쨌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frustrating situation도 뭡니까? 마이너스잖아. 좌절시키는 거라고 했으니까. 좌절시키는 거 마이너스. 여기에서도 더 우월감을 줄 수 있다.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마이너스야. 그럼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연결돼야 되겠고, 얘가 지금 그 다문화 환경이라는 걸 여기서 먼저 언급하고 두 번째로 나열을 하기 때문에 A가 뒤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순서는 CDA. 정답 5번.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네 수행평가로 에세이 같은 걸 쓴다고 해볼게요. 그럼 보통 우리가 에세이를 쓸 때 어떤 토픽을 잡아요. 토픽을 잡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찬성하냐 반대하냐 뭐 이런 거를 뭐 쓴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난민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뭐 이런 거를 갖고 글을 쓴다고 쳐봐. 그럼 예를 들어 니네가 난민을 받는 것을 반대한다는 글을 써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초반부에 니네가 뭘 쓸까? 나는 난민을 받는 것을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first 어쩌고 저쩌고, second 어쩌고 저쩌고. 보통 이렇게 쓴다고. 니네가 에세이를 쓸 때.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난민을 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쓸 때 한 세 가지를 말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first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next 쓰면 되겠고요. 보통 마지막에 finally 쓰거든요. 근데 이때 쓰는 게 뭐야? also라고. also. 왜? 여러 가지를 나열할 때 마지막에 쓰는 게 also거든요. 됐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거의 공식이라 생각하고 기억해도 돼요. also는 뭐다? 나열의 마지막이에요. 그럼 also 문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뒷문장에 뭐가 나와야 돼? 더 이상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추가 나열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서 also가 나왔고 좌절시키는 상황을 준다 했으니까 마이너스고, 여기서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낸다 했으니까 마이너스예요. 근데 얘가 마지막이라고 했죠. also가. 그러니까 also는 무조건 뭐야? 이 다음에 나와야 된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CD 정답 5번이 된다. 이렇게 쉽게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자, 아래 여러분이 하셨던 거, 여러분이 쓰신 거랑 비교해서 좀 수정 보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자, 제시문에서 윗글의 중심 내용을 찾아 한글로 써라. 다문화에 대한 존중을 발달시키기 위해 황금률을 재점검해보기. 첫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황금률을 왜 재점검해봐야 된다? 내가 받고 싶은 게 꼭 제가 받고 싶은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C의 밑줄 친 this rule이 무엇인지 지문에서 찾아 한글로 써라. 문장 형태로 쓰라고 했죠. 이 법칙이라 했습니다. 이 법칙이 뭡니까? 바로 주어진 문장에 나왔던 그 따옴표로 나와 있는 부분이죠. I treat others in the way I want to be treated.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당신을 제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대로 대접합니다. 라는 내용, 요거죠. 요게 황금률이죠. 요게. 자, 세 번째. 위 지문에서 다문화 환경에서 황금률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내용 두 가지를 한글로 써라. 아까 딱 두 가지 나왔죠. B에서 하나, A에서 하나. 어소 내용으로 나왔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나의 문화가 너의 것보다 더 낫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즉, 우리 문화가 너의 문화보다 우월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올바르지만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해석될 수 있어서 의사소통에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소고기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거 뭐야? 지금 나보고 이 힌두교로서의 이런 걸 다 버리라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오류가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글 전반적으로는 황금률과 문화에 대한 거였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20번 맞고요. 그 다음 이제 21번으로 갈 건데요. 자, 21번 같은 경우는 지금 패턴이 지금 이제 또 새로운 패턴이거든요. 설명, 설명, 결론 또는 그냥 설명, 설명, 설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설명 1, 2, 3 나오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설명만 쭉 나오는 패턴은요.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주제가 없어요. 주제가 없어. 그럼 설명만 쭉 나오는 패턴은요.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가 많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주제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문은 없는데 다만 주제가 반복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요. 진짜 주제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주제문이 없는 게 아니라 주제가 없는 문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모의고사 풀 때 26번 문제 있죠. 내용 일치 나오는 거.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나 뭐 곤충에 대해서 나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걔네는 뭡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밖에 없습니다. 얘가 뭐 길이가 몇 센치고 얘가 성충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막 그런 내용 나오잖아.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설명 패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설명만 쭈루룩 나오는 패턴은요. 요 패턴이냐 아니면 주제가 없는 패턴이냐에 따라서 이제 출제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 주제가 없는 경우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설명문이 되거든요. 설명문 같은 경우에 가장 내기 좋은 게 뭐냐? 일치 문제예요. 일치. 아니면은 어법 문제예요. 내신 대비 기준으로. 자, 주제문이 안 나오고 있는데 주제가 반복되는 패턴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뭘 내기 좋을까요? 주제로 내기가 좋습니다. 오히려 주제로 내기가 좋다. 빈칸 같은 걸로 상황에 맞춰서 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쨌든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휘와 같은 문제로도 출제할 수 있고요. 함축 의미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낼 수 있는 범주가 많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이쪽 지문을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얘는 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낼 수 있는 범주가 많으니까요.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설명, 결론 패턴으로 나와 있는데 이 결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곧 위에서 말한 거에 대한 요약문입니다. 요약문.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 결론은 당연히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고 여기가 요약이자 주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뭘로 내면 좋을까요? 얘를 빈칸으로 내면 돼요. 그렇죠? 얘가 제일 핵심적인 거니까. 요 마지막 부분에 빈칸 빵 뚫어갖고 이 글의 주제가 뭐냐, 요약이 뭐냐 라는 거를 물어보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 결론 패턴과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연구나 실험 얘기 나오는 거 있죠? 걔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연구를 했어. 실험을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아,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이런 거야 하고 나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실험에 관련된 내용이 보통 이 패턴에서 파생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만 나오는 패턴은 뭐다?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1번 지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일단 내용 파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패턴이 어떻든 간에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초반 부분을 읽고요. 그래 소재 파악한다까지 똑같으니까 똑같이 가볼게요. 첫 번째 봅니다. Our brains are constantly solving problems. 우리의 뇌가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있대요. 이것만 갖고는 사실 어떤 소재인지 알 수는 없겠죠. 좀 더 읽어볼게요. Every time we learn or remember or make sense of something,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거나 기억하거나 이해할 때마다 we solve a problem.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다. 자, 똑같은 말이 나왔죠.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죠? 우리의 뇌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한대요. 그럼 문제 해결? 우리 뇌의 문제 해결? 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볼게요. Some psychologists, 자, 일부 심리학자들이 have characterized, 뭔가를 특징 지어 왔답니다. All infant language learning. 자, 모든 유아의 언어 학습을 뭐로 특징 지었냐? As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로 특징 지었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위에서 나온 거는 문제 해결이라는 거를 지금 집중했어요.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범주가 너무 넓죠.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근데 세 번째 문장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유아 언어 학습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유아 언어 학습을 문제 해결 과정으로 지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아 언어 학습이라는 녀석도 소재로 잡을 수 있겠죠. 일단 가볼게요. extending 그리고 확장했는데 to children 아이들에게 확장했습니다. 뭐를? such scientific procedure 그런 과학적 절차를요 as learning by experiment or hypothesis testing 그러니까 실험에 의한 학습 또는 가설 검증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과학적 절차들을요 어린 애들에게 확장했답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 해결,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한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제 해결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이죠, 말 그대로. 근데 그 범주가 너무나도 넓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유아가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문제 해결이라고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어를 배울 때 우리가 문법을 배웠었나요? 국문법을?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들내미가 아빠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우리 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출근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와이프가 인사를 시켜요. 아빠 이제 인사해야지 아빠 출근하시는데 이러면 이제 얘가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이래요. 내가 나갔는데. 얘가 그래요. 아들내미가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이래. 그래갖고 내가 누나 그때는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빠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네 아빠 다녀오세요 이래. 그래 됐어. 또 다음날 아빠 갔다 올게.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누나 그게 아니고 이거를 제가 한 두 달 교육했어요. 두 달을 교육하니까 이제는 이제 실수를 잘 안 해요. 이제는 이제 아빠 이제 처음에 좀 헷갈렸어. 아빠 다녀오세요 이래. 이제 좀 약간 버퍼링 걸리다가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얘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일단 누군가가 나가는 상황이라면 다녀오겠습니다가 약간 이제 입력이 된 거야. 우리 아들내미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거죠. 나는 항상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때는 다녀오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우리 아들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가 나갈 때는 다녀오세요고 내가 나갈 때는 다녀오겠습니다구나. 이걸 이제 학습하는 거죠. 여러 번 반복 시행착오를 거쳐서 문제가 계속 발생했었어.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체화를 통해서 이제 학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된 거예요. 문제 해결. 그럼 문제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얘는 완전히 학습이 돼서 아빠나 엄마가 나갈 때는 다녀오겠습니다고 내가 나갈 때는 다녀오겠습니다구나. 이게 이제 확립이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하나하나 단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걸 배우는 것 자체를 전부 다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지금 접근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grown-ups 어른들이죠. 다 자란 사람들이니까 rarely explain 거의 설명 안 한대. 뭐를? The meaning of the new words to children. 아이들한테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거의 설명하지 않는답니다. 어떻게요? Let alone 하면은요, 뭐뭐는 고사하고 이렇게 쓰요. 뭐뭐는 고사하고, 뭐뭐 하기는커녕 이렇게 쓰요. 뭐뭐 하기는커녕. 자, 뭐 하기는커녕 how grammatical rules work. 문법적 규칙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는 고사하고 그냥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말해주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애가 먼저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안 알려주죠. 저도 그래요. 자, instead 대신에 they